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네, 오늘 FOMC라는 아주 중요한 날이 있었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기준금리를 정하는 날입니다. 물론 기준금리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자잘자잘한 통화 정책을 하거나 또 연준의 의장인 파월이 이제 소통하는 시간도 갖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 또 어떤 정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돈의 흐름이 결정이 되는 날이고 또 주식의 흐름도 결정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나스닥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월이 FOMC 시작하고 기자회견 하면서 파월이 이제 연단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파월이 입을 풀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주가가 나스닥이 올라가다가 파월이 이제 그만 내려왔죠.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사실 엄청나게 특별한 발언이 있진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파월의 매직이랄까? 파월은 이제 입만 열면 주가가 올라가고 파월이 그만 사라지면 주가가 떨어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있었고 이게 그렇게 명확해 보이진 않은데 최근에 워낙 장이 힘드니까 잠깐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리고 파월이 얘기해서 분위기 좋으니까 차익 실현하는 매물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저 혼자 내피셜을 던져보고요. 파월이 어쨌든 오늘 증시에서는 대활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FOMC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도대체 파월은 비둘기냐 매냐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이 좀 있었죠. 비둘기라는 거는 되게 이제 완화적으로 돈 풀 것처럼 얘기하면 비둘기고 돈 안 푼다 이렇게 얘기하면 매파라고 하는데 결론만 얘기했을 때는 비둘기에 가까웠다. 물론 아주 구체적으로 돈을 푼 건 별로 없는데 일단 요 립 서비스가 아주 비둘기스러웠기 때문에 또 인간 비둘기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금리는 예상대로 동결했습니다. 4.25에서 4.5%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요게 살짝 좀 충격이긴 했어요. 이번 달은 연준의 점도표라고 해서 연준 위원들이 예상하는 이런 각종 주요한 경제 지표가 공개가 되는 날인데 이제 오늘 공개된 그런 연준의 점도표를 보니까 GDP 성장이 줄어들고 물가가 오른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걱정을 할 뻔했어요. 어쨌든 수치만 봐서는 이제 실질 GDP가 2025년 기준으로 원래는 2.1% 성장한다고 했다가 1.7% 그러니까 0.4%포인트 성장을 덜 한다 라고 발표를 하고 물가 같은 경우는 코어 PC만 보면은 2.5%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8% 올라간다라고 또 생각을 바꿨으니까 야 이것만 보면 거의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였는데 파월이 이따가 이제 입으로 잘 이거를 진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따가 보실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25년 말에 예상 기준 금리를 바꾸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이런 걸 생각한다면 뭔가 대응을 할 만도 한데 딱히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뒤에서 좀 뉘앙스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시장이 초반부터 환호할 만한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양적 긴축의 속도를 줄인다라고 성명서에서 썼기 때문이에요. 양적 긴축의 속도를 줄인다라는 거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유동성을 축소하는 속도를 늦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시장에 돈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시장에 돈을 줄이는 걸 느리게 하는 거니까 시장에 돈을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요거 자체가 이제 초반에 성명서 나오자마자 좋은 뉴스였기 때문에 바로 나스닥 찔끔 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기자회견이 시작하자마자 파월이 다 완전 정말 유한 얘기들 아주 완화적인 얘기들 비둘기적인 얘기를 해주면서 시장에 어떤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갔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파월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치가 최근에 상승했는데 관세가 주된 이유입니다. 처음에는 이 얘기가 살짝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은 했어요. 원래 이제 파월이 지난번까지만 해도 관세랑 인플레이션이랑 물가랑 별로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이런 얘기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왜냐하면 관세가 물가에 주는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미 관세와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좀 시장에 반영이 돼 있잖아요. 플러스 뒤에 이어질 파월의 긍정적인 얘기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스닥이 오르지 않았을까 싶고요.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어느 정도 될지가 알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더 나은 명확성을 기다릴 수 있는 좋은 상황입니다. 저의 기본 물가 시나리오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일시적이다라는 게 transitory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거 제 유튜브를 한 3, 4년 전부터 보신 분들은 트라우마가 생기는 단어긴 해.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는 단어 자체 너무 좋은 건데,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인 게 아니라 잠깐 왔다 간다라는 얘기니까 좋은 건데, 하필이면 이 트랜지토리라는 단어를 이제 2021년 요때 파월이 미친 듯이 밀었는데, 뭐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고 파월이 2021년에 누누이 얘기했지만 인플레이션이 그 이후에 치솟으면서 어떻게 보면 파월의 굴욕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좀 듣는 입장에서 약간 PTSD가 올 뻔했으나, 사실 그리고 그래서 Q&A 기자회견에서도 뭐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얘기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물가 별거 없어 라고 파월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말만 들으면 어쨌든 긍정적인 얘기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노동시장이 약해지면 완화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요런 것도 괜찮죠. 왜냐면 노동시장 약해지면 나 완화적으로 할 거야. 완화적인 어떤 스탠스를 갈 각오를 보여주기 때문에 요런 얘기도 긍정적이었고요. 물가가 2%로 가는 길에 지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물가는 2%로 가고 있고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질문도 받았는데, 경제가 아직 강하다라는 얘기로 하면서 좀 더 자신감을 보여줬고요. 아니, 스콧 베센트 그 재무부 장관은 경기 침체 안 온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개런티 할 순 없다. 그거를 내가 장담할 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파월 형한테 좀 말하는 거 배우라고. 스스로 사라질 물가 압력이 있다면 긴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는 좀 아리송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사라질 물가 압력, 이게 뭐야? 관세와 관련된 물가 압력을 파월은 스스로 사라질 물가 압력, 불확실성이 물론 있고 우리가 어떤 지표들을 향후에 몇 달 더 봐야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은 기본적으로는 스스로 사라질 물가 압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축하는 방향,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방향은 현재 생각하고 있지 않다,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에둘러서 표현한 거죠. 이거 역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예측자들이 경기 침체 확률을 높인 것은 맞지만 그 확률 높지 않습니다. 자, 제가 진짜 이거 보자마자 바로 파버지라고 생각했어요. 파월 아버지 합성어죠. 어쨌든 이 점도표에 써둔 이 GDP 성장을 좀 낮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 점도표 보면은 GDP 성장 예상치를 2.1에서 1.7로 낮췄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까지 그것마저 전부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커버해 주는 거죠. 경기 침체 확률 높인 거 맞는데 그 확률 별로 안 높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짧게 요약을 해보자면, 우리가 점도표 이 예상치, 그러니까 연준이 생각하는 예상치에서 스태그플레이션스럽게 행동한 건 맞아. 물가도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 물가 올렸고 우리가 생각하는 성장 낮추긴 했는데, 관세가 갖고 오는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거야.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불확실하긴 한데, 나는 사실 이거 관세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다들 걱정하지 마. 괜찮아. 딩딩딩딩딩. 그리고 미시건 대학교 심리지수 뭐 이런 거 나오고 하면서 얘네들이 생각하는 앞으로 경기 안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물가 높을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너무 휘둘리지 마. 이거 심리적인 거야. 그냥 침체 안 온다? 걱정하지 마. 요런 어떤 스탠스를 이제 파월이 보인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 주식 투자자로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럼프형 이야기를 듣다가 파버지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막힌 혈이 뚫리네. 아, 진짜 역시 이제 다시 보니 선녀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